제가 그녀를 처음 본 건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준혁, 35세, 10년째 고급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운전기사를 단순히 차를 모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의 인생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전화 통화, 한숨, 눈물, 그리고 침묵까지 우리는 모든 걸 봅니다. 그러나 절대 말하지 않죠. 3년 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재벌가에 배치되었습니다. 연매출 2조 원대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최 회장 댁이었죠. 제 담당은 회장의 부인 서연우 여사였습니다. 첫 만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벽 4시 30분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을 몰고 대저택 현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거대한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40세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30대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크림색 코트를 걸친 그녀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혁 기사입니다. 저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간 그녀의 향기, 은은한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그 향기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청담동 갤러리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공허했죠. 마치 오랜 시간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차를 몰면서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봤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서울, 아직 깨어나지 않은 도시의 풍경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 동안 저는 매일 새벽 그녀를 태웠습니다. 갤러리, 요가센터, 자선 모임, 백화점. 그녀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죠. 어느 날 차 안에서 그녀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저녁 모임엔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그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깊고 길고 무거운 한숨.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기사님. 그녀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사모님. 오늘은 조금 돌아가도 될까요? 한강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저는 목적지를 받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반포대교 아래 주차를 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30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한강을 바라봤고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봤습니다. 하지만 백미러 속 그녀의 눈물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외롭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외롭다는 것을.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위험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녀와 저의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적 대화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요. 네, 사모님. 히터 온도 올려드릴까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적당해요. 하지만 점차 대화는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사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삽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무난하게 넘어가야 할까? 가끔은 외롭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죠. 저도요. 사람들은 제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선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녀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듯 했습니다. 기사님, 저기 편의점에 좀 들러주세요. 네, 사모님. 편의점에 차를 세우자 그녀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5분 후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나 드세요. 추운데. 사모님,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받으세요. 그녀가 건넨 커피를 받았을 때 우리의 손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사모님. 기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준혁입니다. 준혁 씨, 저는 연우라고 불러주세요. 적어도 이 차 안에서만은. 그날 밤 우리는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대해, 사랑 없는 결혼에 대해,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 15년 전에 결혼했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집안끼리 정한 거였죠. 회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저 그분의 장식품 같은 거예요. 그녀의 고백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모. 아니, 연우 씨. 그렇게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지 않나요?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삶에 묶여버렸는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3월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던 어느 날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준혁 씨, 오늘은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일정 다 취소했으니까 저 좀 데려다 줄래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강원도 정동진이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그날 우리는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일정이라고만 보고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본 그녀의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동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우리 이상한 관계죠?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운전기사와 사모님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만큼은 그냥 우리 자신이면 되는 거죠.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준혁 씨, 저 이상한가요? 당신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정동진에 머물렀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하지만 마음은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준혁 씨,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연우 씨. 그날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그 이후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했죠. 우리는 조심했습니다. 정말 조심했습니다. 회사 밖에서 만날 때는 늘 외딴 곳을 택했고 연락도 개인 휴대폰으로만 했습니다. 연우 씨는 일주일에 2~3번 개인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만났죠.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교회의 카페, 한적한 산속 펜션,
바닷가 작은 마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제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알아요. 하지만 꿈꿀 순 있잖아요. 우리의 대화는 늘 이렇게 달콤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회장댁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연우 씨의 스케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요즘 부인 외출이 잦은데 어디를 주로 가십니까? 비서실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주로 갤러리나 백화점, 그리고 자선 모임입니다. 자세한 기록 좀 남겨주시죠. 회장님께서 확인하신다고 하셔서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눈치챈 건가? 아니면 단순한 확인일까? 그날 밤 연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우 씨, 회사에서 당신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 그녀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준혁 씨, 전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도요.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당신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2주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2주가 인연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를 태우고 매일 저녁 집에 데려다 드렸지만 우리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눴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마주치는 우리의 시선. 그 속에는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셨습니다. 3일간의 일정이었죠. 그날 밤 연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장했습니다. 지금 갈게요. 우리는 한강변의 한적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주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평생을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간절했습니다. 미안해요, 준혁 씨. 제가 당신을 이런 상황에 빠뜨렸네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기로.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는 그날 밤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함께하는 밤이었죠. 조심스럽고 간절하고 슬픈 사랑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떨어져 있어야 하죠? 새벽 그녀가 제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제 말에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준혁 씨? 무섭죠. 하지만 당신을 잃는 게 더 무서워요.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처럼 8월의 무더운 어느 날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귀국하셨습니다. 원래 일주일 일정이었는데 3일 만에 돌아오신 거죠. 그날 오후 비서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준혁 기사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알게 된 걸까? 모든 게 끝난 걸까? 회장실로 들어갔을 때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셨죠. 이 기사 앉게. 네, 회장님. 자네, 우리 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 1년입니다, 회장님. 1년. 그동안 부인을 잘 모셨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장님이 책상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와 연우 씨가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한강변에서 포옹하는 모습,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설명 좀 해보게.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내 아내와 그런 짓을 해놓고 죄송하다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당장 나가게. 그리고 다시는 내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만약 나타난다면 그땐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어 나왔죠. 회사 로비에 나왔을 때 연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우 씨, 준혁 씨, 그녀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미안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저 때문에. 괜찮다니까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후회 안 해요. 하지만 연우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말에 그녀가 주저앉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싫어요. 당신 없인 못 살아요. 살아야 해요. 당신에겐 지켜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연우 씨, 제발.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상관없었습니다. 사랑했어요. 정말로. 저도요. 준혁 씨, 행복하세요. 꼭. 저는 그녀를 놓고 걸어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연우 씨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연우 씨,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순 없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저를 잊고 행복하세요. 다음 생에는 신분 같은 거 없는 곳에서 만나요. 그때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할게요. 마이너스 준혁. 편지를 보내고 저는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로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시작한 작은 가게죠.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매일 그녀를 떠올립니다. 연우 씨 소식은 가끔 뉴스로 접합니다. 여전히 자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군요. 예전처럼 아름답지만 역시나 행복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 한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중년 여성이었는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여기 사장님이 이준혁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연우 씨 지인이에요. 부탁을 받고 왔어요. 여성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발 받아달라고요. 봉투를 열자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연우 씨가 제가 몰던 검은색 지구공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준혁 씨, 잘 지내시나요? 저는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당신이 떠난 후 매일 아침 차를 보며 당신을 떠올려요. 당신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회장님과 이혼 합의를 했어요. 2년 뒤면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때 당신을 찾아가도 될까요? 신분도 명예도 이제 상관없어요. 그냥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부산 어딘가에서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정말 조금만 저를 기다려줘요. 2년 후 제가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연우.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다릴 거예요. 2년이든 10년이든.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네. 제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사랑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 우리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죠. 2년 후 그녀가 온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다렸어요. 이번엔 제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신분도 세상의 시선도 상관없이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올 거라고. 라벤더 향기와 함께.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의 그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날을. 우리는 모두 삶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린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신분 차이에 대해, 그리고 사랑과 현실 사이의 고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감성 스토리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